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의 석박 통합과정으로 있는 서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논문의 제목은 Adversarial Transformation Network라고, 이거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네, 개념이 상당히 재밌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도 좀 편안하게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글 리서치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작년 어, 중반기, 하반기쯤 나온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 어드버서리얼이라는 게 뭔가 겐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by definition 이 단어의 경우 사람이나 어떤 그룹 뭐 혹은 힘도 될 수 있겠고요. 뭐 반대쪽이나 공격에 있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단어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가 보통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겐에서 봤을 때는 뭐 이러한 식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네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경쟁하는 반대쪽에서 경쟁하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뭐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겐 네트워크들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뭐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주된 내용은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불리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던 겐과 같은 네트워크 간의 경쟁, 뭐 공격, 뭐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이미지 자체에 대해서 이미지를 example이라고 봤을 때 공격적인 혹은 뭐 반대쪽에 있는 그러한 이미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이 생긴 저희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생긴 두 장의 사진, 팬더 사진이 있는데요. 두 장이 어떻게 다르냐,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라고 물어본다면 저희는 알 길이 없죠. 하지만 이거를 컴퓨터에 놓고 모델링을 했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본다면 왼쪽에 있는 X, 네, 이거는 오리지널 인풋 이미지가 될 거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57% 정도의 컨피던스를 가지고 팬더라고 결과를 내뱉어 줍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저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이미지지만 오른쪽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원본 이미지에 입실론 곱하기 사인 함수를 통해서 어떠한 이미지 변형을 해주게 되면 기분이라고 하는 어떠한 뭐 특정한 클래스가 또 나오게 되고요. 클래스를 반환을 하게 되고 무려 99%의 컨피던스를 가지고 이거 정말 확실히 기분이라는 클래스야 라고 결론을 내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한 거를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냐라고 봤을 때는 팬더라는 인풋 이미지에 플러스 입실론, 앞서 봤던 입실론은 1000분의 7 정도가 되겠고요. 뭐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뒤에는 사인 함수와 그레디언트의 역방향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결론적으로는 노이즈를 줬을 때, 이미지에 노이즈를 줬을 때 사람은 이 노이즈를 통해서 변화를, 이미지 원본과 그 다음 결과로 나온 이미지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결과에서 보셨듯이,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컨피던스가 상당히 뭐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있는 팬더라는 클래스 자체의 컨피던스가 상당히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러한 식으로 공격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 이미지 변형 자체를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분이 뭐냐라고 봤을 때 긴팔원숭이라고 말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게 팬더에서 어떻게 긴팔원숭이가 됐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뭐 CNN이나 RNN, 뭐 딥러닝 같은 게 한국에서 굉장히 핫하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핫하고 뭐 분류를 잘 한다,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에 뭐 적용을 많이 할 수 있다, 했을 때도
뭐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 여러모로 잘 쓰인다라고 많이 받아들이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요. 이미지 분류 쪽에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법한 문제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조심스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CNN뿐만 아니라 RNN이나 강화학습, 뭐 여러가지 딥러닝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여러 방법론들에도 이런 adversarial example을 통해서 네트워크가 망가지는 현상이 일어나냐 라고 질문이 당연히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강화학습에서도 네트워크가 망가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RNN 또한 네트워크가 망가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인풋에 사람이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노이즈를 줘서 사람이 봤을 때는 두 이미지, 쉽게 설명을 해서 사람이 봤을 때는 두 이미지 모두 어떠한 한 클래스 같은데, 앞서 예시를 통해서 본다면 두 사진 모두 팬더 같은데 어떠한 노이즈를 줬기 때문에 컴퓨터에 학습시킨 모델은 이걸 완전히 다른 클래스로 리턴을 한다. 네, 이러한 게 adversarial attack이고요. 반대로 adversarial defense라는 개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택들을 로버스트하게 방어를 해보자 라고 하는 개념 하에서 네, 연구가 되고 있는 게 adversarial defense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adversarial transformation network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 부분은 전혀 나오지가 않고요. 어떠한 이러한 노이즈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시켜서 보다 잘 속일 수 있는 방법론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릴 논문의 방법론을 보기 전에 기존의 방법론들은 어떤 게 있었나, 그러니까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방법론들이 어떤 게 있었냐라고 하면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보시면 네, 가장 먼저 나온 방법론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론입니다. FGSM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거는 학습을 하는 그레디언트 방향이 옵티마이제이션의 방향이 있을 텐데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노이즈를 주면서 앞서 팬더 그림에서 봤던 식과 똑같이 생겼죠. 네, 그렇게 학습을 시키면 당연히 모델 입장에서 학습을 판별을 그렇게 해서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판별을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간단한 아이디어에서 진행이 됐고요. 상당히 간단하지만 또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망가지는, 네, 이러한 간단한 방법에 의해서도 모델들이 많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또한 팬더가 57% 정도 됐었죠. 그런데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노이즈를 줬더니 다른 클래스를 99%로 이렇게 컨피던스를 내는 모델을 보실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개념 같은 경우에는 네, 첫 번째 방법론을 이터레이션을 많이 돌리는 그러한 단순 반복을 해서 조금 더 많이 모델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방법론이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라이클리 클래스 메소드라고, 이 같은 경우는 흔히 LLM으로 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GitHub 같은 거 찾아보시면 LLM 어택이라는 코드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서와 다르게 클래스를 타겟을 해서 네트워크가 그러니까 컴퓨터 분류기가 그 클래스를 맞추도록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앞서서 봤을 땐 난타겟이라고 불리면 팬더가 아닌 어떠한 클래스로 맞춰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어떠한 클래스로 못 맞춰도 상관이 없는 거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팬더를 내가 원하는 클래스, 앞서 예시 같은 경우에는 팬더를 기분으로만 맞추게 하겠다, 팬더를 기분으로만 잘 못 맞추게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타겟과 언타겟을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있는 식과 다른 점은 여기 있는 y, 이 y 부분만 다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여기 y가 다른데 결국은 아그민을 통해서 가장 못 맞춘 여기선 타겟을 어떠한 특정한 클래스로 잡는데 그 특정한 클래스를 가장 컨피던스가 낮았던 그 클래스를 맞추도록 하겠다. 네, 저희가 원래 이미지를 놓고 학습을 했을 때 가장 아닐 것 같다. 모델이 이 사진을 넣었을 때 이 클래스는 죽어도 아닐 것 같다. 라고 했던 그 클래스라고 오분류하게 하겠다라는 게 네, 이 방법론의 컨트리뷰션입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네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거는 세 번째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방법론을 또 단순히 이터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과 언타겟이 어떻게 다르냐를 보시면 네, 수식적으로 봤을 때 x는 모든 x에 포함되고 y는 뭐 모든 y에 포함된다 라고 봤을 때 언타겟 같은 경우에는 x와 x 프라임 여기서 x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인풋 이미지 x 프라임 같은 x스타 혹은 뭐 x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이미지 꼭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단순 노이즈에 의해서라도 변화된 이미지를 말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당연히 사람이 봤을 때 비슷한 이미지를 내뱉기 위해서는 x와 x 프라임의 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겠죠. 그 같은 상황 하에서 언타겟 같은 경우에는 x 프라임이 x만 아니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fx 프라임이 fx와 다르다. 결국 y 값이 다르기만 하면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원래 이미지가 팬더인데 이게 팬더만 아니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타겟티드 같은 경우에는 x 프라임이 y가 아니어야 하는데 이게 사용자가 지정한 아니면 어떠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지정된 그 특정 클래스라고 오분류를 해야 하는 그 조금 더 어려운 태스크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해당 논문 Adversarial Transformation Network에서는 네, Adversarial Example을 만드는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G라는 새로운 함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뭐 X를 G라는 함수의 인풋으로 넣게 되면 새로운 X'이라는 또 다른 인풋 이미지 요 G라는 함수에 의하면 아웃풋이 될 테고요. 어차피 저희가 또 분류기에 인풋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네, 뭐 아웃풋이든 인풋이든 네,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모든 X에 대해서 베타 같은 경우에는 보정계수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베타 같은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가지고 있고 네, 뒤에서 베타에 대한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까지 그냥 뭐 어떠한 상수 값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봤을 때 x와 x 프라임의 차이를 줄여주는 로스 함수 하나 그리고 그 결과값 y와 y 프라임의 차이를 줄여주는 왜냐면 요런 함식을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베타는 보정 개수고요. 요 뒷부분 y와 y 프라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타겟 또는 난타겟을 설정을 하는 다시 말해서 난타겟인 것 같은 경우에는 y와 y 프라임의 로스를 딱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논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타겟보다 타겟티드 방법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타겟에만 타겟티드 된 구조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앞서와는 다르게 세타 자리에 타겟이라는 t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뒷텀도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와 y 프라임의 차이를 줄이고 x와 x 프라임의 차이를 줄이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겠다. 제가 발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 개념 자체가 전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금방금방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y와 y'의 차이를 줄이는 이유는 이게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겟티드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y가 내가 지정한 y'에 가까워져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로스함수로 네, 뒷텀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네, 이건데요. 여기 이 부분이 원래 이 3이라는 엠니스트 데이터를 집어 넣었을 때 컨브 뭐 어떠한 구조를 돌고 나면 네, 0부터 시작하고 네, 0부터 9까지 10개의 이미지 중에서 3이다, 네 번째 있는 3이다 라고 반환을 하겠죠. 네, 당연히 학습이 잘 된 모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랬을 때 여기 요 부분이 요 저자들이 얘기하는 ATN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원본 이미지 3을 넣었을 때 어떠한 3의 프라임이라는 이미지가 나오겠죠. 요거를 저희는 adversarial example, 요 3 프라임이라고 돼 있는 네, 이 이미지를 adversarial example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원본 이미지를 넣었을 때 결국 이게 x, 여기 3 프라임이 x 프라임 혹은 뭐 앞서 보셨던 x 스타라는 뭐 노테이션을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공격을 당한 이미지가 되고 요 공격을 당한 이미지를 저희가 원래 학습을 했던 학습이 잘 돼 있던 3을 넣었을 때 이거 3이야 라고 리턴을 해주던 그 분류기에 집어넣고 분류를 하게 되면 이게 3이 아니라 4, 5, 6, 7 7을 반환을 해준다는 거죠. 네, 이게 앞서 보셨던 것처럼 개념상 봤을 때 공격이 성공했다. 그러니까 저자들에 의하면 우리의 네트워크가 잘 작동을 해서 사람이 봤을 때는 이 3과 이 3' 물론 실질적인 이미지가 여기 있는 3'처럼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상당히 3과 인풋과 유사한 이미지로 나올 테고요. 여기서는 도식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3'이라는 요 그림을 넣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공격당한 이 그림을 넣었을 때는 3이 아니라 7을 뱉더라가 되고요. 요 피규어가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원래 클래시파이어 P, 여기 왼쪽 그림입니다. 클래시파이어 P를 X3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인풋 데이터고요. X3을 넣었을 때 3이라고 분류를 했고 나머지 확률들을 봤을 때는 뭐 이러한 순서를 이루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가 A10이라는 그 제한하는 프로포스하는 네트워크에 X3를 넣게 되면 이게 앞서 보셨던 G의 함수가 되겠죠. 어쨌거나 G에 인풋을 넣게 되면 이 값 자체가 ATN7 네, X3 요 자체가 새로운 인풋이 되는 요 X'이 될 테고요. 또다시 클래시파이어 P에 X'을 넣었더니 7을 내뱉고 이 뒤에 있는 컨피던스들이 변함이 없더라. 변함이 없게 우리가 구조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지는 네, 잘 모르긴 하겠지만 저자들은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요 ABC 같은 경우에는 구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베타 값들에 대한 차이, 정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기존의 클래시파이어가 많이 못 맞추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정계수라고 불린 베타가 달라짐에 따라서 x가 들어갔을 때 x'이 어떻게 나오냐를 설명하는 피규어고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 컬럼 같은 경우에는 액츄얼 디짓, 그러니까 오리지널 인풋 이미지가 될 것 같고요. 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ATN을 통해서 트랜스폼드 된 디짓이다. 그러니까 X 프라임 또는 X 스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1은 당연히 본인 자신이니까 요 대각 원소 같은 경우에는 값이 없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인데 우리가 트랜스폼 시킨 2는 요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얘를 넣으면 0을 반환을 하겠죠. 얘를 넣으면 1로 반환을 할 테고, 얘를 넣으면 3으로 반환을 할 테고. 네, 그런데 사람이 봤을 때는 얼추 다 2같이 생겼고, 이쪽도 다 실제로 3같이 생겼고, 네, 그렇게 크게 변함이 없음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타가 0.1일 때의 값이고요. 네, 앞서 여기는 0.1은 없네요. 네, 그리고 뭐 1000분의 1, 1000분의 5로 했을 때 각각 이미지가 어떻게 생성되냐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값이 작아질수록 아무래도 사람이 봤을 때도 조금씩 좀 블러해지거나 인식하기 힘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모델에, 그러니까 저자들이 말을 하기로 이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데 모델 자체적으로 이거는 속일 수 있는 이미지를 우리가 모델 입장에서 생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리턴 값을 뱉지 못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보여드린 구조에서 보면 이게 모델 클래시파이어, 네, 요 클래시파이어마다 저희가 학습을 새로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로버스트하게 여러 클래시파이어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를 내게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윗단에 쌓아봤다 라고 말을 하는데, 네, 이렇게 쌓았을 때 각각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3을 계속 7로 반환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여전히 제한적인 게, 결국 또 요 3개, 뭐 5개면 5개, 7개면 7개의 모델밖에 못하기 때문에 모든 모델에 적용이 되는 뭐 인풋 이미지를 아직까지는 생성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또 뭐 재밌게 공부 한번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마지막,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그림 결과 보시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봤을 때 개임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비행기, 기타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요 컬럼은 이제 이게 싹 다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이고요. 요 첫 번째 컬럼은 해당 사진들을, 해당 이미지들을 뭐 지브라라고 그 클래시파이어가 잘못 오분류를 하고, 두 번째 컬럼 같은 경우에는 쌍안경, 요 만원경이죠. 뭐 그렇게 오분류를 하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축구공,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볼케이노로 오분류를 한다. 사람이 봤을 때는 좀 텍스처가 안 좋고 좀 블러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위에 3개는 개, 여기는 비행기, 여기는 기타라고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델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A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개를 볼케이노로 오분류한 건데, 보시면 픽셀이 잘못 나온 게 아니고요. 이게 해상도가 잘못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이미지 이그젬플, 어드버서리 이그젬플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클래시파이어가 볼케이노라고 오분류를 했다인 거죠. 결국에는 B 같은 경우에는 표면이 좀 바뀌었음을 보실 수가 있죠. 요런 거 보면 남자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축구공 같은데 싶으실 거예요. 정말로. 네, B가 여기 있는 사커볼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을 보고
이 전체가 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보고 축구공이라고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네, 앞서 처음 보여드린 예시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뭐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CNN이 뭐 이렇게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했었고, 뭐 CNN뿐만 아니라 딥러닝 자체가 그렇지만 많이 공격을 받아왔었고, 그 공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CNN은 이런 거를 이렇게 본다라는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논문들과 조금은 상충된 결과를 내뱉고 있지 않나.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 자체가 뭐 수식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어려운 건 전혀 없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재밌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의미 있고 재밌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뭐 혹시나 정말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메일이나 뭐 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